안녕하세요. 덕다의 창입니다. 안녕하세요. 덕후의 다락방 쏘니입니다. 요즘 날씨 춥죠?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집에서 저번에 방송했던 거 계속 보시면서 사시나? 그쵸. 저번에 어땠어요? 녹음 한번 해보니까 처음 녹음인데. 음, 에휴, 답답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텀 두고 한숨까지 쉴 만큼 답답했어? 말도 못하고 맞아, 막 더듬거리고. 외국인도 아니고 그래, 막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었어. 내가 내가 그거를 지금 방송실 같은 거 뭐 장소나 아니면 뭐 좀 물질적인 제공을 창님이 하시고 제가 편집을 하기로 해서 편집을 하는데 아무래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뭐 좀 퀄리티 구렸어도 저는 한 7시간 작업을 했거든요. 7시간? 7시간 작업을 하면서 7시간 동안 우리 목소리를 들었어. 근데 전화 재미없으셨던 분들은 7시간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재밌어요. 7시간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어떤 부분이? 일단 화면이 귀여워. 그쵸? 화면이 오프닝하고 엔딩은 귀여워. 진짜 좋았어요. 그쵸? 오프닝하고 엔딩 너무 되게 고민을 했는데 역시 그게 딱이죠. 그것만한 노래가 없어요. 아, 너무 좋아. 어쩌다 보니까 화면도 요게워치가 되고 오프닝 엔딩도 요게워치가 됐는데 음, 이번 화에서는 요게워치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저번에 이야기하다가 뭐 또 그 로브냥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중간에 어, 요게워치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되게 음. 부정적인 이야기였지만 근데 자기가 덕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까는 거 보고 맞아 맞아 하고 박수 쳤을 거야 오히려. 안 그래? 안 왔으면 공격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 아, 일단 요기요치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너무 막 갑작스럽게 정한 것 같은데 거의 근데 1화가 복선이죠? 1화가 복선이랑 마찬가지네.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정한 거 처음부터 아니야?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막 그냥 뭐 편집하고 할까 뭐 할까 음악을 하다가 고르다 보니까 요게워치가 음, 나왔고 7시간 듣다 보니까 요기요치가 나왔고 음, 음. 요기요치 일단 게임에서 출발을 했죠. 닌텐도 DS 게임에서 그리고 아닌가? 게임에서 제일 처음 먼저 나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어, 미디어 믹스로 개발된 시리즈죠. 여러 가지 뭐 그쵸? 플랫폼으로 네. 나오겠다고. 어, 처음부터 미디어 믹스였으면은 완전 게임 기반이 아니라 그냥 게임이 좀 일찍 만들어져서 일찍 내보낸 것뿐이었네. 뭐 다양한 게임, 음, 만화,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는데 음. 아무래도 저희가 주로 이야기해야 될 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DS 게임을 해봤는데 DS 게임은 애니메이션에 좀 열합판이야. 어, 애니메이션에 좀 열합판이고, 그러니까 그 퀘스트가 에피소드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뿌니뿌니는 아예 다른 게임이지. 그쵸? 우리가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뿌니뿌니는 아예 다른 게임이고, 응? 음. 저희 애니, TCG도 들어가니까 요게워치 TCG도 잠깐 했었죠. 지금도 너무 가끔씩 귀여워. 즐겨하고. 일러스트도 너무 귀엽고 게임도 너무 일러스트 좋고. 귀여워요? 저는 그게 좀 이게 되게 인기 있는 게 좀 이해였던 게 일러스트들이 귀여운 게 너무 이렇게 집안양 확장판들뿐 없어요. 나머지는 요괴들이 좀 할 정도로 한 요괴들이 되게 많아요. 코마상 있잖아. 백몽이. 백몽이 백몽이 빼고. 있잖아. 백몽이 빼고. 걔 메인 페어 둘 빼고. 그쵸? 인명견도 좀 귀여워 난. 넘어가죠? 어, 어. 그럼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면 좀 가장 특징되는 애가 아무래도 다른 컨텐츠는 요괴를 메인으로 두고 있으니까 어, 저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걔가 등장하는 거죠. 절대 특이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서 그 요괴워치에게 그 선택을 받은 주인공. 주인공. 근데 저는 주인공을 보면 볼수록 평범하다고 봐요. 걔가 예. 요괴도 이렇게 한번 돼보잖아. 평범이 하면서 평범이. 숫자도 2 달아가지고 진짜 평범. 이래서 로컬라이징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일본판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막 중간중간에 이건 일본보다 음. 괜찮은 것 같아 하고 깜짝 놀라는 것도 있어. 그 백멍이 사투리 그런 거 오메. 오메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 아무튼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고 음. 그 주변 인물부터 대충 볼까요 한번? 애니메이션에 주로 활약을 하는 그쵸? 주로 활약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엑스트라예요 인물들은.
주인공 게임에서도 퀘스트 주는 애들이긴 한데 거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인공 빼고는 거의 엑스트라. 빼고. 근데 좀 디자인이 아깝긴 해요. 디자인 다 잘하긴 했는데 주변 인물들. 디자인도 잘하고 좀 명탐정 코난 구성이야. 아니죠. 명탐정 코난 구성 아니야? 도라에몽 뺀 도라에몽 구성. 아니, 이어지는데 도라에몽 구성이랑 명탐정 코난 구성이랑 걔네 구성이랑 다 같아. 이렇게 근데 좀 주인공의 명탐정 코난에 조금 수긍하는 게 음. 퉁퉁이 포지션이 안 괴롭혀요. 그래 뭉치 포지션이야. 아 뭉치 퉁- 포지션. 그렇게 볼 수도 퉁퉁이보단 있겠네. 뭉치야.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부터 도라에몽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미지가 너무 이슬이, 퉁퉁이, 비실이 너무 똑같아. 예, 그 체제가 좋은가 봐. 일본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구도를 되게 선호하나 본데? 아 그러고 보니까 코난도 되게 비슷하네요. 뭉치 응. 그게 누구냐? 비실이. 비시리는 어떻게 까먹지? 비시리는 그 헤어스타일 때문에 뭐 그 헤어스타일 하면 비시리 헤어라 그러잖아. 이슬이. 근데 나는 좀 그게 애들한테 그런 구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런 다양한 사람 이렇게 좀 몸집이 큰 아이랑도 어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공부만 할 것 같은 유약한 아이들이랑도 어울릴 수 있고 여자아이랑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고 그냥 애들 교육의 그 구도가 되게 좋아. 그리고 진짜로 좀 이게 퉁퉁이 포지션하고 비실 포지션 확실히 엑스트라고요. 히로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건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좀 사차원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끔씩 요괴랑 자주 휩쓸리기도 하고. 요기한테 주로 당하긴 하는데 걔 당하는 것도 너무 막 좀 이렇게 예전에 좀 전통적인 역해라면 안 해줬을 그런 에피소드에 좀 막 넣어. 그쵸? 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관계가 없으니까 좀 주인공한테 좀 흥미가 덜 있어요. 덜. 다른 히로인들에 비해서. 관련이 없어서 아예 진짜 같은 반 그냥 친구. 같은 반 친구야 그냥 걔는 지나가다가 보이면은 인사하는데 그냥 좀 사차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만나 보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좀 개인적으로 그 비시리 포지션에 있잖아. 우리 이름도 안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름 안 말라도 될 정도의 캐릭터들. 맞아. 아니 그 캐릭터 좋아하는 분들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긴 그쵸? 그건 저도 그래요. 그 뚱뚱이 포지션 캐릭터 되게 좋아요. 저는. 난 좀 개인적으로 그런 캐릭터 좋아하거든. 비실이 같은 캐릭터. 비시리 같은 캐릭터 막 근데 거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잖아. 좀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그래서 난 걔가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 좀 전기나 전파 관련된 캐릭터랑도 이어지고 근데 그거는 또 2기라 그래야 하나? 3기?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공 우사병 나오는 그 여자한테 그 기믹이 넘어가 버린 것 같아. 걔는 오타쿠잖아 그냥 주미래. 좀 전파계 오타쿠긴 한데 그러니까 걔가 원래라면 걔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캐릭터인데 근데 오히려 넘긴 것 같아. 오히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요괴워치 자체가 주변에 등장하는 요괴들 이야기잖아요. 인물들 비중이 커져버리면 인물들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맞아. 메인 사건은 요괴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하려면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더 만들어 버리는 게 좀 더 그쪽 요괴랑 더 관련이 있어 보이네. 그렇죠? 원래 게임 1판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원래 히로인이잖아요. 근데 아예 여기서는 공기고 애니메이션에서. 맞아. 다른 이렇게 IP 예를 들어 뭐 극장판 그런 거에서도 여자의 그 뭐지? 주인공이랑 같이 있던 여자는 안 나오고 걔가 나와. 주미래가 나와. 그래서 너무 히로인 취급도 안 해줘. 아무튼 주변 인물들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린이 탐정단 포지션 어린이 탐정단 그리고 포지션. 도라에몽 포지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주인공은 코난이나 진구 포지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공은 진구처럼 이렇게 나약한 애가 아니거나 코난처럼 똑똑한 애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의감이 있는 애도 아니에요. 이거 등장인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첫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게 되네. 처음에 주인공 캐릭터를 이렇게 잡아주려고 캐릭터 설명을 하잖아. 평범하다고. 캐릭터 설명을 위해 에피소드 하나를 써버리잖아. 근데 그때는 되게 얘는 평범한 애야. 그 평범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화 끝날 때까지 얘가 평범한 애라는 거를 되게 각인시키려고 해. 근데 전 진짜 그런 점에서 평범하다고 봐요. 왜냐면 다른 만화 주인공들은 아무리 능력자 다 마이너스라도 정신적인 것만큼은 플러스거든요.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른 능력치가 마이너스까지도 아니고 정신력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동료애가 없어? 그쵸. 희생을 시키니까. 진짜 집안양이 포켓몬스터로 치면 피카츄 포지션인데 못 이기는 적 상대로 몸빵 세우고 주인공은 진짜하게 도망가요. 거의 진짜 초등학생이 아무런 이렇게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생각 안 하고 그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을 안 하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해. 넌 진정한 친구다. 여기서 도와줘 하고 부탁하고 도망가요. 너는 일단 인간이랑 다른 존재고 트럭이랑 맞서 싸워도 안 죽는 전투력을 가졌으니까 네가 막아줘 하고 정말 얘가 다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너는 정말 전투를 할 수 있는 존재. 나는 아니 하고 그냥 가. 그리고 집안양은 좀 게을르지만 진짜 도와줄 때는 주인공을 생각해 주거든요. 근데 주인공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맞아. 쓰고 버리는 취급해. 그쵸? 이거 너무 이런 거 보면 동료애 같은 거 생각하는 교훈 같은 거는 좀 약하다고 봐요. 근데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케이타 아까 평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스토리를 위한 그냥 편의적 캐릭터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정도의 정의감은 넣어줘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개그를 위해서 다 없애버려도 되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행동할 거니까 하고 어디에든 끼워 맞출 수 있는 캐릭터. 그쵸. 나는 걔 되게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1화에서 막 평범하다고 갈굼 받다가 장수풍뎅이 가지고 뭐라 그러잖아. 그쵸. 평범한 거 잡았다고. 너는 어떻게 벌레를 잡아도 너같이 평범한 벌레를 잡냐 해서 그 말에 애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마음도 좀 여린 것 같아. 나도 어릴 때 그런 거에 상처받았나? 근데 나는 행동하는 파가 아니라서 그런 말에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깊이 들어갔다가 이상한 뽑기 깊이 들어갔는데 이상한 뽑기 기계를 받아. 근데 나는 뽑아봐. 뽑아봐. 그거 너무 좋아. 그런 좀 사소한 이렇게 리드미컬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낯선 뽑기가 있어. 근데 나는 거기에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용돈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용돈. 내가 이게 가지고 싶은 가차가 아니잖아. 그래도 그냥 공짜로 그냥 돌려보라고. 공짜로 계속 가차인데 동전을 안 넣고 그냥 돌리는 거야? 계속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야, 돈 넣었어. 돈 넣어서. 위스퍼가 이거 돈을 안 돌려준다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용돈, 초등학생 용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차에 넣고 돌려가지고 나온 게 위스퍼야. 봉인되었던 요괴. 되게 신사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숲에 봉인된 요괴야. 근데 그거를 우연에 의해 이렇게 발견하고 걔한테 나름의 선택을 받아서 그 요괴랑 이렇게 요괴를 볼 수 있고 요괴랑 친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까지 얻었어. 여기서부터 평범하지 않아. 근데 그건 스토리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죠. A 캐릭터가 너무 평범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너무 평범해. 이 요괴들이 좀 설정들이 좀 음습해요. 일단 뭐가 죽어야 요괴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다른 어린이 만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음습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을 넘어가는 느낌인데 요괴워치는 처음부터 그런 거를 생각하고 거기서 파생한 느낌이에요. 이게 음습한 부분을 생각하고 거기서 가볍게 표현하려고 위해서. 요괴라는 IP라고 해야 하나? 요괴라는 거 자체가 음습하긴 하죠. 좀 음습하긴 하니까 그거를 약간 어린애들 감성에 맞춰서 둥글둥글한 그림체로 그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거는 생각하면 음습하지만 둥글둥글하게 그린 거니까 보기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가져온 원전 설화 때문에 좀 되게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 말고도 그냥 오리지널 캐릭터도 그쵸. 하나씩 음습한 부분을 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부분인데 이게 한 고등학교생 이상부터는 보면 와 이게 어린애들이 보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음습해요. 예를 들어서 불쾌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름부터가 불쾌하잖아요. 맞아. 얘 되게 불쾌해.
이름부터 불쾌한. 근데 애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요괴들이 강가에 있으면 자동으로 요괴가 쓰이는데 그럼 그 불쾌적 특성을 그 사람이 해요. 예를 들어서 칙칙한 잔느라는 요괴가 있으면 쓰이면 분위기가 싸움을 하잖아. 그쵸, 칙칙해져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요괴들은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 그쵸. 이 상황을 해결되길 바래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쵸. 너무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걸 너무 부상하잖아요. 막 되게 즐기는 애들 있어. 자기 특성을 되게 즐겨서 그거를 나쁜 짓을 하다가 에이 걸렸네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 되게 좀 애들도 예를 들어서 나불알몸도 자기 능력 좀 즐겨. 그쵸. 나불알몸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메인 캐릭터라서. 메인 캐릭터. 메인 캐릭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반양도 그쵸. 원래는 죽는 것부터 시작하지. 죽는 것부터 시작하죠. 트럭이랑 싸우잖아. 게다가 주인한테 버림받았다는 기억으로. 그러니까 생전에 주인공이랑 연관성이 없고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고 전에 그 애니메이션 시작 수준으로 주인공은 초등학생인데 주인이었던 애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잖아. 그쵸. 여자애는. 근데 되게 좀 막 요괴워치 붐 일어났을 때 애들이 막 요괴 탓을 했잖아.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주변에 있을 법한 요괴야. 정말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반양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죽은 고양이의 요괴잖아. 게다가 지방령 플러스 고양이에서 그러니까 지방령.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 번쯤 보고 그런 동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 도시에서 고양이가 사는 이상 차 사고가 나갈 수도 있고 로드킬을 당할 수도 있고 해서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가 그 죽었을 때 원한과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에 지방령이 돼서 집안양이 된 거잖아. 그쵸. 트럭이랑 싸우고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잔인하다. 그런 애들이 그냥 웃으면서 떠드는 이야기. 그냥 웃으면서 떠들어. 그냥. 게다가 주인공은 버리고. 근데 죽었을 때 미련도 약간 있어 지반양은. 그것 때문에 요괴가 돼버린 거니까. 게다가 죽었을 때 기억도 안 습해요. 자기 버림받았던 기억뿐 없으니까. 막 하면서 매도당하잖아. 그 지반양 기준으로. 그쵸. 지반양의 기준으로 매도당해서 그 매도당한 기억 때문에 거기에 지반양이 되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지반양 다음으로 메인으로 등장할 만한 요괴가 뭐 노가파? 노가파 접시 거북? 접시 거북. 그 백멍이는 솔직히 주인공이 백멍이? 레이랑 안 섞인다고 봐야 되고. 백멍이는 그냥 백멍이 단독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안돼. 왜 위스퍼 이야기 안 하죠? 넘어가죠. 그러네. 걔는 그냥 가차에서 나왔다 이걸로 돼. 위스퍼 있었으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빼시는 거예요. 목소리 똑같다. 네, 그 위스퍼는 그냥 화내면서 그런 칭찬을 좀 즐기는 것 같아. 좀 그런 매도당하고 그런 거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 포켓몬스터에서 이번에 도감이 이렇게 살아있는 애인데 딱 그 정도 위치야. 말하는 포켓몬 도감. 근데 정보가 틀려. 정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 정말이야? 너 그거 맞아?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요괴 패드 열심히 가지고 두드리고. 있어가지고 두드리면서 막. 근데 잠깐만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해도 좀 어린애 취향인 건 맞긴 해요. 너무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3할 정도가 좀 어른들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되게 그런 패러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보다 보시면. USA병 약간 다스베이더? 그죠. 다스베이더. 좀 그리고 극장판에서는 또 요다 요괴도 나오죠. 요다 요괴. 전설의 요괴 나온다고 찾았더니 호스를 넘겨주고 가잖아요. 걔. 그 고양이. 그쵸. 그 할아버지 고양이. 걔도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보다 보면 움찔움찔하는 것들 많아요. 나머지 애들은 좀 한 요괴들 되게 많은데요. 배춤새랑 그 오줌 싸게 하는 애. 그렇죠. 근데 디자인도 초등학생들이 되게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조카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징글징글한 것들도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징글징글한 거? 인명견 이런 거?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할 것 같아. 걔 좀 현실에서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귀여워. 나는 좀 귀여운 것 같아 인명견. 보다 보니까 처음엔 좀 크리피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 요괴 배틀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요괴 배틀? 걔네들 싸우는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쵸? 예를 들어 포켓몬스터랑 좀 비슷해요. 일단 시작은. 일단 포켓볼에서 부르는 건 아니고
그 갖고 다니는 시계에서 메달을 끼워가지고 상황에 필요한 요괴를 불러요 일단. 나 그게 너무 좋아. 그 뭐지? 내가 가면라이더를 되게 좋아하는 게 이렇게 변신할 때 그 특유의 사운드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위자드 보셨죠? 히히히. 그런 건 난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요괴워치에서는 요괴가 등장할 때마다 종족에 따라서 요괴 종족에 따라서 앞에 음악이 따로 있고 그 요괴의 이름도 좀 그렇게 리드미컬하게 불러줘요. 노래랑 같이 딱 상황에 맞는 요괴를 부르는데 거의 집안양이 동료가 된 이후부터는 첫 타는 집안양이에요. 일단 집안양 나가면 당하는요. 당해야 돼. 일단 피카츄인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일단 집안양을 소환해서 상대 요괴가 어떤 요괴인지 한번 당해줘요. 근데 이 배틀도 뭐 포켓몬스터처럼 뭐 몸통 박치기 하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드물어요. 피지컬 배틀이 아니야. 능력 배틀이죠. 능력 배틀. 능력 배틀이야. 그 조조랑 가까워요. 어? 예를 들어서 나불알멈이란 요괴가 있는데 이 사람들마다 씌워가지고 말라고 싶지 않은 비밀을 말라게 하는 요괴예요. 걔 첫 에피소드도 너무 좋았어. 화장실 간 걸 말해버리잖아. 맞아. 그거 너무 어른 감성이야. 요즘 아이들도 그러나? 그 나불알멈이 첫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서 나불알멈이 남자 주인공이 화장실 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히로인 히로인 포지션 앞에서. 그래서 애들이 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게 아니고 대변을 본 거야. 근데 우리 학창 시절에 다 그런 기억이 있잖아. 대변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위에서 본다고.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면 놀림받을까봐 쓰기 싫어했어. 근데 그게 애니메이션에 나와주니까 너무 좋아. 걔는 첫 등장 때 나는 이 에피소드 이상 활약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무튼 나불알멈 이렇게 쓰이면 비밀을 말하게 해요.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그러니까 아까 그 초등학교생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화장실에서 응가를 썼어. 그 말을 해버려가지고 주인공이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쟤 때문에 집안양을 부르는데 집안양 비밀을 또 집안양이 나오는데 집안양 비밀이 뭐죠? 그 KB라고 뭐 그거 하루 종일 잡지책 읽고 악수했는데 손 안 씻고 있다고 뭐 그런 비밀 다 말하게 해버리니까 집안양이 정신 충격을 먹어가지고 퇴장을 해요. 리타이어를 해요. 그걸로. 집안양 숨덕이었나 보다. 숨떡은 아닌데. 나중에는 대덕이잖아. 그쵸. 대놓고 덕질하는 대덕이잖아. 초반에는 좀 숨덕 기질이 거기서 처음 밝혀지지. 이거 덕질을 하고 있다. 그쵸. 막 요괴를 한 두세 개 더 부르는데 아무튼 그 요괴들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말해버려가지고 전부 다 정신적으로 리타이어 해버리거든요. 소환 안 되는 애도 있어. 누구죠? 칙칙하자느랑 걔는 부부 동반 여행 중이라고 안 나와. 아무튼 그래서 중간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나왔던 노가파를 부르죠. 접시가 걔가 카운터일 줄은 몰랐어. 근데 걔 비밀이 자기가 가파였다. 이걸 가지고 너무 허무한 비밀이라 가지고. 근데 이건 로컬라이징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쵸? 이름이 한국에서는 접시 거북인데 일본에서는 노가파. 노가파에서 가파 요괴 같은 요괴인데요. 생긴 게 그냥 가파예요. 그쵸? 근데 그 자기의 특성을 즐기는 요괴가 있어. 민폐인데 걔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큰 비밀을 까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고 어쩌면 주인공이 이렇게 소환할 때 응하는 것도 그런 쾌감이 있으니까 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하찮은 비밀이야. 생긴 게 딱 봐도 가파인데 으아 내 비밀은 가파야. 빠바바. 너무 벙쪄. 뭐라고? 게다가 나중에 알려지는 사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름이 노가파라서 가파도 아니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있던 거야. 그리고 진짜 가파도 나온다며. 그쵸? 나는 안 봤지만 진짜 가파도 나온다. 그거 보고 너무 이거 전에 듣고 너무 빵 터졌어. 진짜 가파가 아니야. 너 이름 그대로. 너무 그 심각하게 자기 비밀은 가파예요. 나부알몸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 번 더 붙죠. 그래서 저 가파예요. 그래서 너무 허무한 비밀이라 가지고 나부알몸이 리타이어 해가지고 친구가 돼요. 근데 이 요괴가 굉장히 활약을 해요. 그 이후에도 친구가 된 이후에. 이렇게 생긴 애라면은
되게 에피소드는 재밌었지만 에피소드도 너무 충격적이고 재밌고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맹활약을 해. 뭔가 이제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일단 소환해요. 되게 걔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야. 걔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 딱 나와가지고 상대한테 붙어가지고 상대의 사정을 알아내는 파트를 만들어요, 여기가. 그래서 사건 해결의 키가 되기도 하고 나브랄mom이 그런 좀 승리 플래그? 그리고 동료 하면서 만드는 플래그? 걔 당한 상대의 뭐 사정 그런 것도 전부 다 알려주는. 근데 이렇게 뭐 좀 어찌 보면은 애니메이션 제작하는데 좀 약간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거를 그쵸? 자연스럽게 풀어내기 어려우니까. 근데 요괴들 등장하는 만나니까 요괴들이 활약하는 게 맞는 게 같아요. 근데 걔가 이렇게 나브랄mom이 너무 이렇게 너무 활약하는 거는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낼 능력이 약간 없는 건 아닐까 의심이 되기도 해. 그렇죠. 다른 요괴들에 비해서 많이 활약하죠.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보면은 나브랄mom이 등장하는 게 맞아. 그냥 주인공들이 얘를 처음 만났는데 얘의 사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알아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나브랄모. 나브랄mom을 이렇게 일단 내보내는 거야. 그럼 그래서 달라붙어가지고 아무리 세도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얘의 약점을 알아내는 용도도 있지만 난 너무 좋은 게 그 주인공이 평범하잖아. 그냥 평범한 착함을 해. 그러니까 얘가 좀 동정심을 불러 약간 평범한 사람의 감성으로 동정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 때문에 얘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말해서 친구로 삼아. 너무 그런 감성이 너무 좋아. 그 요괴워치 애니메이션 이야기 하는데 극장판 이야기 할까요? 극장판? 극장판 나는 본편도 본편이지만 극장판 1기는 좀 극장에서 못 봐서 아쉬운 정도로 재밌게 봤고 극장판은 1탄, 2탄 하죠? 1탄, 2탄? 어린이 만나니까 좀 탄이라는 탄으로? 탄이라는 느낌이 좋아요. 우리 시작할 때도 게라게라포에서 원래 오프닝으로 했다가 여는 노래로 바꿨어. 1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할게. 극장에서 안 본 게 너무 아쉬워. 맞아. 그거 막 그리고 우리가 7살이 아닌 게 너무 아쉬워. 근데 1탄, 2탄 있는데 1탄은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 같아요. 그냥 2탄이 나쁜 애니메이션 아닌데 1탄은 정말 좋아요. 나는 둘 다 동급이야. 동급인데 일단 1탄 이야기 먼저 해보죠. 그렇죠. 1탄 이야기 먼저 해보죠.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근데 같아. 저는 진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는데 극장판 애니메이션 하면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무슨 TV 시리즈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하면 그냥 단편적인 이벤트고 뭐 그냥 이벤트성이라고 보고 가서 보거든요. 1탄은 기대하고 보셔도 돼요. 중간에 주인공이 요괴에 대해서 전부 다 모종의 사건으로 잊어먹고 시작해요. 까먹고 요괴에 대해서 모든 걸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백한양이라고 거대냥이라고 요괴가 나오는데 얘가 주인공을 세뇌시켜요. 아무것도 기억 너무 무서워 그런 거. 전기를 지지면서 기억을 해내라고 하면서 세뇌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노래 게라게라포가 나오는데 이 가사가 번안이 돼서 이제까지 요괴워치가 어떤 만나인가 설명을 해줘요. 요괴 게라볼게라포랑 같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 극장판이 나오기 전까지 애니메이션이 이 요괴워치라는 애니메이션은 대략 이런 겁니다. 요괴는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보러 오겠죠. 그러니까 애들이랑 따라온 부모님들이 그걸 봐서 애들이 요괴워치를 보는 건 알아도 요괴워치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대충 노래로 그걸 설명해줘요.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이 돼요. 세뇌시키고 기억이 돌아와서 그 이후부터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한 80년대, 70년대로 돌아가거든요. 과거로 가는 이야기. 원래 세계로 돌아죠. 초반에 타임 트래블을 하기 전에 민혼의 가족이 할머니 댁으로 가요. 거기에서 그 거대냥이 부인냥이 된 다음에 이거 너무 슬픈가? 괜찮아요. 초반에 나오는 거니까 거대냥이 부인냥이 된 다음에 할머니네 사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거로 간 시점은 민호의 원래 육체가 이렇게 시골에 있는 상태야.
그쵸. 맞지? 부모님들이랑 같이 가면서 보면 진짜 괜찮은 내용이에요. 내용도 교훈적이고.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쵸. 나오고 하니까. 영화 보고 나서 부모님 시대 때는 정말로 저랬어요? 뭐 저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일본 배경이지만 그냥 흔히 생각하는 외할아버지 댁 그런 좀 좀 고향 그런 느낌이란 느낌 이미지가 더 강해서 음. 그냥 어릴 때 고향 이야기하던가. 그게 되게 웃긴 게 애니메이션 본편에서는 우리 저번 화에서도 말한 로보냥 언월도 막 그런 거 하다가 극장판에서 너무 가식 떠는 느낌이었어. 나는 우리는 이렇게 내용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막 교훈적인 이야기를 그냥 근데 본편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그쵸. 근데 그걸 좀 더 점잖 떠는 느낌.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막 교훈하고 교훈을 뿌리니까 언월도를 이렇게 하다가 막 근데 너무 그렇게 교훈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좀 동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맞아.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만나는 사람이 주인공의 혈육인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쵸. 1탄 제목이 요게와치 탄생의 비밀이다냥. 근데 솔직히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크게 안 나와요. 맞아. 그게 그거야. 이거 혈통빨 애니메이션 있나? 좀 그런 기분 들게 많은데. 일단 주인공은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진 않아도 그냥 얘네들 친구다라는 정도로 말을 해줘. 근데 정말 외톨이로 묘사해 할아버지는. 그냥 정말 외톨이 같아. 부윤양 말고. 부윤양 말고. 근데 인간 부윤양도 친구가 맞아. 인간 친구가 없고 그리고 이슬이 포지션 있잖아. 그래도. 할머니가 할머니. 되는 나중에 할머니가 되는 뭐 스포 정도도 아니야. 그냥 거의 할머니가 되는 이게 주인공이 제가 처음에 주인공이 스토리 편의적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모종의 사건 때문에 과거로 가게 되는데 과거로 가게 된 순간부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 할아버지 페어가 주인공이에요. 난 그것도 좀 신선했어. 이렇게 그 극장판 하면은 보통 주인공 띄워주기. 주인공 띄워주기랑 주인공의 라이벌격 포지션인 애가 나와서 걔가 좀 도와줘. 아니면 주인공의 강화 형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극장판 오리지널 라이벌 포지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주인공 2명인 체제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정말 스토리에 끼워넣는 느낌이 나. 주인공이 진짜 서브 캐릭터가 되죠. 오히려 성장도 주인공 할아버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주인공 할아버지의 성장 이야기야. 정신적인. 그쵸. 오히려 주인공 할아버지 때문에 주인공이 움직이는 그런 스토리. 그것도 있고 주인공이 할아버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그 뭐지? 좀 유교 정서는 아니야. 이렇게 막 아무리 어린 시절이라도 자기의 그쵸. 할아버지다 하고 할아버지 하면은 할아버지 이렇게 꾸벅꾸벅 부르지 않고. 근데 처음에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가 그냥 걔가 그냥 민호라고 부르라고 하잖아. 그래서 되게 스스럼 없이 정말 친구처럼 돼. 그게 과거로 갔으니까 동 나이대로 만나죠 거의. 동나이대로 만나서 투닥투닥거려 자주 막 되게 막 친구들 싸우는 것처럼 싸워. 둘 다 아무래도 성장이 덜 된 상태니까. 둘 다 좀 어른스럽게 대처를 못하는 나이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른처럼 못하면서도 그런 어린 아이들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사건은 되게 큰 사건이죠. 마을 하나 위험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말 하나급 위기야. 그런 상황에서도 어린아들끼리 이런 모험을 한다는 느낌으로 사건을 헤쳐나가죠. 그 중에서 엄청난 조력자인 부윤양이 있지만 엄청난 거야? 너무 일단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마지막까지 주인공 할아버지의 핀치가 나올 때 정신적인 성장하기 전까지 부윤양이 나오면 일단 당장의 사건 해결이야.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하기 힘들어 솔직히.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게 부윤양이에요. 일단 여기서 적들이 갑자기 많이 나타나면 부윤양이 일단 너희들 먼저 가 하고 다 맞잖아요. 되게 좋은 게 그 극장판에서 부윤양 포지션이 너무 좋은 게 얘는 일단 좀 어른스러워. 그렇죠. 게다가 부윤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목소리도 점잖고 목소리도 점잖고 되게 멋있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약간 나사가 빠졌어요. 좀 화당이야. 근데 실제로 막 전투력도 있고. 그렇죠. 좀 믿음직해요. 그나마. 믿음직하고 어른 좀 포지션이고 위스퍼는 이번에 전투적으로도 활약을 해. 솔직히 집안양이 되나? 흡수당하죠. 흡수. 위스냥. 위스냥. 귀여워. 위스냥으로 파업을 하고
부윤양도 다크냥으로 파워업을 하죠. 그냥 디자인도 괜찮아. 부윤양은 좀 파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약간 미국의 히어로랑 일본의 히어로상이랑 좀 중간 정도 이미지인데 다크냥은 완전 배트맨이죠. 배트맨이야. 그냥 딱 봤을 때 저거는 그냥 배트맨. 저건 배트맨. 이런 것도 패러디 있잖아요. 기네. 괜찮네. 근데 생각을 못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패러디가 하나 둘씩 나와요. 1탄 극장판에 악당도 나는 좀 좋았어. 그 1탄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세 가지가 그 메달 주는 거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만든 무적의 무기 요괴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그 고추장 많은 막대기. 국장 말 막대기 그거랑 아니 난 그런 거 요괴 워치니까 요괴끼리 배틀을 하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요괴 만났는데 요괴 배틀이 아니고 포켓몬 디지몬을 되게 좋아하는데 포켓몬 디지몬을 볼 때는 디지몬 세이버전 일단 빼자. 디지몬 세이버전 빼고 일단 포켓몬 디지몬을 볼 때는 전혀 생각 못한 요괴들이 이렇게 험하게 싸우는데 인간이 거기에서 가라 집안양문 집아 이렇게 집안양 구하러 가죠. 스토리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전혀 생각 못했어. 그 인간이 무기를 들고 요괴를 때린다. 그리고 그거 너무 좋았고 그 악당 컨셉. 악당 컨셉. 악당 컨셉 그 악당이 만들어진 게 그 전체 스토리에서 조금 할아버지랑 약간 겹쳐 보여. 약간. 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외로움이. 외로움이. 그 외로움이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린 아이가 견디기 힘든 그 나를 좋아해주고 나랑 이렇게 놀아주는 친구가 없는 그 외로움이 악당인 그 악당 캐릭터부터 할아버지까지 공통으로 담겨 있어서 그 외로움이 얘네들한테 너무 크다 그런 게 너무 마음속 깊이 와닿았어. 그쵸. 어린애들 입장에서는 친구가 없으면 너무 컸어. 그냥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요괴 때문이지만 자기 친구를 버렸거든요 한번. 그쵸.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난. 버렸다고 해야죠. 버렸다고 해? 그냥 친구가 이렇게 불량배한테 당하는데 멀리서 구경만 하고. 이 정도는 스포일러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포일러인가 했어. 이거 중간쯤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쵸. 중간에 부윤양을 다시 한번 구해주는 걸로 그걸 극복하게 되는데. 친구가 이제 부윤양 포지션으로. 원래 주인공 할아버지도 요괴를 보게 되고 요괴들을 도와주는데 요괴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괴들은 할아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주인공 집안양이 납치가 당했는데 주인공은 별로 구해줄 생각 있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구하러 가려고 해요. 자기는 친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느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요괴들을 하나하나 물리쳐 나가면서 나가죠. 부윤양은 그런 친구를 뒤에 따라가면서 묵묵히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고. 그래서 이게 요괴를 안 부르는 게 그것도 있어. 기억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데 요괴어치를 안 짜고 있어. 그래서 그 영화 시작부터 요괴어치가 없는 상태야. 요괴어치가 없으니까 요괴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러 과거로 갔던 거잖아. 그래서 요괴어치 없는 상태니까 요괴 못 부르기도 하지. 그래서 주인공은 좀 소심해져요. 그냥 나서려고 안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친구를 위해서라면 도구 따위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대기를 들고 가죠. 막대기는 도구긴 한데 이제 마음속의 주인공이구나. 1탄의 주인공은 아까 자기도 그쵸? 모르게 본능적으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아버지 말하다가 주인공. 근데 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네요. 할아버지가. 네, 그쵸.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되게 좀 전통적인 몬스터 만화야. 맞아요. 이렇게 몬스터가 납치당하고 그 납치당한 몬스터를 구하고 그래서 그 정 몬스터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날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힘을 받아서 극장판만의 오리지널 폼으로 변한 다음에 그걸로 피니쉬를 쳐. 근데 그것까지 플롯이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 플롯이. 거기까지 플롯이 너무 좋아. 오리지널 폼은 좀 더미난 느낌이에요. 주인공 할아버지 이렇게 성장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극복한 보너스로 등장한다는 느낌이에요. 보너스로 좀 등장해. 그래서 그 극장판 일단 그 보스 요괴를 그렇게 물리치고 할머니가 근데 이제 시골에는 잠깐 방학 동안만 있는 거니까 집에 돌아가잖아.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 그 할머니가 민호한테 이거 뭘 주지 이렇게. 부윤양입니다. 이렇게, 너무 감동. 너무 감동이야. 그리고 민호가 할머니네 집에 갔을 때
할머니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 구슬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괴워치 구실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동인 게 현실이랑 애니메이션 틀이 여기 좀 허물어진 느낌이에요. 그 순간만. 그 순간만 해서 할머니가 왠지 요괴를 볼 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풍겨.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역시나 이렇게 할아버지의 친구였던 부인양 메달을 이렇게 민호에게 딱 건네주는데 TV 애니메이션 절대 안 나오고 건네 받았는데 소환도 안 해주고 건네 받고 나무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거기에 용사 용사 할아버지 요괴. 할아버지를 요괴라고 단정을 하게 되지. 그쵸? 애니메이션을 봤으면 그리고 할아버지가 요괴화한 것 같은 뉘앙스의 뭔가 요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근데 그렇게 주인공이 메달을 받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게 내가 7살이 아닌 게 아쉬웠던 게 그쪽에서 나가면서 극장에서 나가면서 할머니한테 메달을 받는 것처럼 그 메달을 받으면 진짜 직원분이 이렇게 부인양 메달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애가 이렇게 메달을 받으면 왠지 부모로서 약간 미소도 지어지고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게 7살이 아닌 게 아쉽다고 했는데 극장판 1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어서 극장 방영을 할 때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7세 미만의 7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아니에요? 초등학생 이하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이가 안 돼요. 우리는. 7세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요괴 메달을 배포했어요. 아무튼 저희는 못 받을 나이. 저희는 못 받을 나이. 저희 나이는 일단 7세는 아니고 17세 남고생 정도. 뭐 초등학생 미만인가? 아무튼 중학생 미만인가?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모든 걸 올려도 못 받을 나이. 뭘 해도 못 받을 나이. 그죠? 그래서 한동안 그때 그랬잖아. 조카를 데리고 갈까? 저는 그때 해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보고 싶어도 못 갔어요. 저는 그 소식 때문에 안 갔어요. 저희 친한 사람 되게 의외인 사람이 이걸 한 명이 보는데 걔는 갔다 왔대요. 걔는 갔다 왔는데 걔가 먼저 말해줬어. 못 받는다고? 왜 못 받았어? 해서 깜짝 놀랐지. 일단 우리는 좀 유해한 극장판 그런 것도 카드 노리고 가고 그러잖아. 나는 카드 좋아하는 거 뭐 푸른 눈의 아백룡 준다고 할 때 나 말고 다른 애 표 2명 사가지고 니네는 보고 나한테 카드 줘야 돼? 하고 데리고 갔을 정도라고. 근데 부윤양 메달을 준다고 영화 전에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저학년 대상. 그래서 나도 요괴워치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 저학년 대상이랑 문구를 못 본 상태였어. 그래서 보고 이렇게 나온 애한테 그래서 거의 메달 준다는데 메달 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아니요 못 받았어요. 깜짝 놀랐지. 왜? 왜 못 받았어? 하니까 그거 연령이 안 돼가지고 못 받았어요. 하니까 너무 빵 터진 거야. 이 덕후놈들이 얼마나 이거를 받았으면은 애들한테만 주냐고. 진짜. 그래서 2탄 개봉하자마자 내가 쫄라서 보게 된 것도 그 이유야. 2탄은 메달 소식이 나왔을 때 난 그걸 꼼꼼히 읽어봤거든. 이번에도 저학년을 주나 우리도 다 주냐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갔어. 그래서 다 준다고 하기에 보자 해가지고 이건 극장에서 봤지. 근데 나는 그것도 좀 부윤양 이렇게 메달 받을 때처럼 좀 그 느낌이야. 모호해지는 느낌? 제목부터 말라죠. 염라대왕과 5가지 이야기 단양. 그래서 좀 옴니버스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5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극장판 큰 틀 이야기부터 하죠. 뭐 그냥 요괴 메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괴 메달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게 메인이야. 염라대왕이 5가지 이야기를 전부 다 관여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요괴들이랑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5개가 뭐뭐 있죠? 일단 평범이, 그다음에 우사병 산타 되는 거나 기억나? 우사병 산타 되는 건 2번째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거 집안양 자기 전 주인 도와주는 좀 성인이 된 전 주인 도와주는 그치. 이야기. 이야기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래? 그거 너무 민폐인데? 너무 많잖아. 그거 보면서 너무 짜증났어. 그리고 3번째 이야기가 백멍이 이야기. 난 그게 너무 좋아. 그게 제일 좋아. 4번째가 산타. 전 산타 이야기가 별로 기억 안 나요. 그리고 5번째가 염라대왕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5가지. 나는 순서가 좀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나는 에피소드 5개 중에 하나 꼽으자면은 일단은 백멍이 이야기. 백멍이 이야기가 감성이나 백멍이 엄마의 생김새나 하여간 캐릭터나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일단 백몽이 에피소드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산타 에피소드는 기억이 나는 게 그 주미래랑 우사병을 거기서 처음 봤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다가 우사병이 디자인이 저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거를 거기서 처음 보고 주미래랑 캐릭터에 너무 쇼크를 받았어. 덕후라서. 덕후라서. 그걸 어린애 덕후를 그 정도까지 묘사할 줄을 몰랐어. 연예인 덕후에. 연예인 덕후에 너무 이건 정말 진성 덕후. 집안양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집안양은 좀 에로 영감? 그런 포지션 느낌이었는데 이건 너무 진짜 되게 평범하게 아이돌 같은 거 좋아하는 여자애로 나와요. 평범하게? 평범한 진성으로 진성으로 평범하게. 그래서 좀 기억이 남아. 저는 그 뭐지? 집안양이 전 주인 도와주는 이야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전 주인이 디자이너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자이너로 열심히 사는데 패션 디자이너. 그쵸? 패션 디자이너인데 집안양이 그걸 보고 자기들이 너무 도와주고 싶다 하면서 이런 걸로 도와주는데 보통 만나였으면 이렇게 누구누구가 같이 하지? 로봇양, 집안양, 한 명 무사냥. 무사냥, 양대리가 도와주는데 무사냥은 별로 관련이 없다 걔랑. 그쵸? 근데 조상이잖아요. 집안양 조상. 집안양이 도와준다니까 도와주는 느낌이고 그쵸? 로봇양은 집안양의 미래 버전이니까 뭐 도와줄 수밖에 없고 도와준 내용인데 평소라면 이렇게 주변 캐릭터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라도 도움이 돼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진짜 하나도.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하면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다. 이런 걸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좀 잘 못 봐. 눈을 가리게 돼. 너무 안습하잖아. 참고 다 박살내고 되게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데 민폐 수준이 아니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그냥 뭐 민폐로 치부할 수준이야. 가게가 폭발하고 창고에 물건이 다 쓰러지고 그런 수준이에요. 게다가 그런 걸로 결과적으로는 전보단 더 나아진 상황이 되거나 마지막에 진짜 큰 도움이 하나 되거나인데 아니에요. 걔는 복구도 못 해줘요. 그 에피소드 주인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집안양 전 주인이죠. 전 주인의 근성과 노력으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요. 그리고 한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걸 용서하죠. 인격적으로 좀 완성이 되어 있는 캐릭터야. 그 에피소드는 부모님 감성이야. 결혼하기 전, 애를 낳기 전,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일을 힘들게 하고 그쵸? 지금 이 자리로 올라올 때 한참 청년의 시절의 기억. 그 감성이 너무 진해. 그래서 애들은 보면서 조금 집안양 패밀리가 사고 치는 거에 대해서 막 웃을 때, 재밌어 할 때 되게 재밌어요. 막 되게 큰 폐를 끼치지만 근데 부모님들은 보면서 가슴을 알릴 때 좀 난 그런 거 추억으로 미화하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약간 과거의 기억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근데 에피소드야. 좋은 게 그거 마지막에 집안양을 용서하거든요. 자기를 만나러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용서를 하는데 요게 워치는 친구라는 관계를 강조하는 매체예요. 중고등학교 친구라는 게 살다 보면 다른 길로 가다 보면 만나기 힘들잖아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20대 후반이잖아요. 초등학생 정도. 초등학생 친구들은 잘. 아무튼 그 부모님도 같이 만나잖아요.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만나는데 이렇게 다 다른 길로 가는데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서로 친구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존재라는 거를 마지막 그걸 어필해서 끝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도움이 오랫동안 못 봤든 아니면은 뭐 네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준 게 없든 그쵸? 그냥 본 것만으로도 반가워. 그 친구라는 거. 그네. 그 감성도 너무 좋긴 좋다. 그냥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도움도 안 됐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어릴 때처럼 자전거 같이 타는 걸로 끝나잖아요. 집안양한테는 지옥이지만. 좀 민감한 주제긴 한데 그 에피소드만큼은 좀 페미니즘적으로도 괜찮았어 난.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너무 뻔한 레퍼토리로 자기 사장님을 도와줘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준다고 할 때 거부한 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 그쵸? 옛날 이야기. 자기 정체를 숨긴 뭐 불황자 그런 거를 도와주는 이야기야. 그쵸? 근데 그거를 여자 주인공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 거절을 해. 그렇죠. 그냥 전래동화 같은 걸로 하면 거기서 메리트가 생겨가지고 와 착한 일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끝냈을 텐데 주인공은 그 보상을 거부해요. 그런 게 좀 어른 감성이야. 그렇죠. 그거 좋았어요. 그것도. 그런 거랑 마지막에
그 애들 사고 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너무- 난 그건 좀 부모님 감성으로 느꼈거든.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지금 네 애기들 막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러는 거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 감싸주고 근데 그런 거,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좀 이해될 것 같아. 저는 친구 감성으로 보았거든요. 친구 감성으로. 저는 아기가 있는 입장으로. 아기는 없지만 좀 그런 입장으로 괜찮았어. 너무 좋은. 앞에 평범인데 걔를 그냥 넘어가 버렸네. 기억이 안 나는데 평범이가 그냥 주인공 민호를 민호를 염라대왕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괴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름이 평범 숫자 2예요. 평범이. 평범이 하고 나오는데 요게 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게 막 정말 공장에서 요게 생성하듯이 막 굴려. 근데 주인공 너무 담담해. 죽었는데. 죽었는데 죽었네. 담담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평범한 자세가 아니야. 그래서 막 그냥 스토리 편의적 캐릭터야 너무.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실려가가지고 막 똥 모양으로 나오고 막. 똥 모양으로 나오고 그런 거 너무 어린애들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하지만. 일단 막 이렇게 막 공장에서 이렇게 돌려지는 것처럼 나오고 다 나온 다음에 민원 신고해야 돼. 민원 신고를 해야 돼. 자기 그 요괴로서의 탄생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생각을 못하니까 평범이. 그럼 넌 평범이. 그 앞에 평범 1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장난이니까 평범이 해서 그 구호가 그때 또 생겨버리잖아. 평범이. 집안양도 막 집안양이다냥 하고 이렇게 등장대사가 있는데 등장대사가 너무 재밌어. 그거 평범이가 돼서 그 지구로 와요. 그러니까 지구로 와요? 지구?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있던 현계로 와요. 현계. 명계에서 현계로 와요. 현계로 오는데 현계에서 모범생 학생을 만나요. 맞아. 가정에서 근데 그 모범생 학생이 가정에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자기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데 반대할까봐. 반대를 직접적으로 하는 뉘앙스는 아닌데 좀 애가 성적에 부담을 느끼는 상태야. 성적도 좋고 뭔가 좀 만능인 애라서 민호랑은 좀 반대되는 애죠. 남자 주인공이. 민호랑은 좀 반대되는 애인데 걔한테 민호가 씌어서 평범해져. 요게 능력도 너무 눈물이 나와. 위스퍼급이야. 생긴 것도 위스퍼 좀 닮았어. 그래서 씌어서 평범해져서 애가 처음 그 시험 기간에 하필이면 씌어요. 중요한 막 되게 많이 준비하고 압박을 받던 시험 기간에 그거를 걔가 씌어버리는데 시험을 보고 70점대 수우미 하면 좀 미가 평범한 느낌이잖아. 수는 90점 이상, 미가 70점, 미가 80점, 우가 80점, 미가 70점이니까. 요즘 수음이 안가 평가 아니고 넘어가죠. 아무튼 20대면 수음이 안 가겠지 뭐. 그 전에 바뀌지 않았을 거야. 그 요괴가 시작해서 한 70대 정도의 평범한 점수를 받고 애가 안도를 해요. 그냥 씌인 사람이. 씌인 사람이 안도를 해. 평범한 점수를 받았다고. 근데 다른 애들 다 걱정하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근데 그 평범한 점수를 받았을 때만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 시무룩해 해요. 그 성적 때문에. 근데 평범이가 하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애가 성적이 어떻든 요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애가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이런 애가 좋아하는 화방 도구 화구도 선물을 해주자 하고 종이봉투를 사요. 그 애니메이션 초반에 그 평범이가 그렇게 뒷조사를 하기 전에 그 장면이 너무 지나가는 장면으로 스쳐가는데 그게 그거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해줘요. 이거는 두 명 다 좀 공감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1번 에피소드는 너무 부모님 꼬시는 에피소드 같았어요 저는. 그래? 이렇게 하라고 애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나는 조금 그래도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라면 아직은 학업에 대한 큰 압박 없이 그냥 TV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 3편이 백멍이 그냥 귀여워요. 내용이 없어요. 귀여워요. 인간의 애기를 백멍이가 형제인데 백멍이랑 황멍이가 있어요. 그 일본 신사에 앞에 보면은 개 모양의 석상에 빙의됐네. 거기 신사를 지키는 수호신인 요괴들이
백멍이랑 황멍이라는 설정인데 사자상 같은 거. 근데 엄마는 걔네들의 푸딩 엄마가 있어. 엄마는 같아. 거대 완전 푸딩. 엄마가 갑자기 편지를 보내는데 그거 너무 좋은데. 그 막 엄마 너무 우리 아프다. 오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이거 동생 황멍이는 엄마가 너무 오라고 하는데요. 엄마가 너무 오라고 한다 하고 응.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백멍이는 엄마, 언니 지금 만나러 갈게요. 눈물을 뻥뻥 쏟으면서 엄마한테 가. 근데 그 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니네 동생이 생겼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보여줬더니 인간의 인간의 아기. 아기야.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인간의 아기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잖아. 그 몬스터 배틀물에서는 친구나 동료를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내 부하야. 아, 여기는 나의 부하야. 그리고 내가 네가 배틀에 직접 나가지만 너의 생계는 내가 책임지고 있어. 애완동물이네요. 사실상 애완동물의 펫이야. 펫이네요, 펫. 근데 얘네들이 백몽 에피소드에 유난히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인간이랑 별 다름이 없는 그냥 죽은 존재다. 이거 극장판 최후의 내용이랑도 좀 이어져. 근데 백망이 에피소드는 그런 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걔네는 인간이랑 섞여서 살잖아요. 일도 하고. 카페에서 인간에게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도 있어. 걔네들은 인간처럼 사는 요괴야. 그래서 막 도시에서 되게 인간들에게도 어울릴 만한 에피소드를 되게 귀엽게 풀어.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엔 인간의 아기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그쵸. 그것도 좀 괜찮았어요. 그거 뭐지? 그 엄마가 돌려보내준다는 너무 이거가 그냥 아기를 너무 귀여워해서 내놓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백멍이는 돌려보내야 된다고. 백멍이가 그 부분에서 이성적일 줄 몰랐어. 너무 좀 허당으로 보여줘서 우리는 인간이랑 되게 밀접한 그러니까 존재.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친구의 중점을 좀 친구의 중점. 친구라기보다는 얘는 어디엔가 있고 그쵸? 그냥 사람이야.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랑 존재. 동등한 존재라는 거를 되게 어필을 하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 부분은 좀 염라대왕이랑 연관이 있단 게 막 인간과 요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에서 인간을 테스트하고 인간과 요괴를 한꺼번에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선 요괴를 테스트. 거기에는 요괴를 테스트를 한 거야. 난 그래서 그 부분은 염라대왕이 이어졌다는 걸 좀 이해를 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 부분 이상으로 백멍이랑 황멍이가 귀엽고 엄마도 귀여워. 엄마 푸딩 같아. 엄마 너무 거대 찹쌀떡이야. 너무 아빠도 나왔으면 좋겠어. 황멍이랑 비슷할 것 같아. 엄마 닮았을 것 같아. 황멍이는. 황멍이는 엄마 닮았을 것 같아. 백멍이는 아빠 닮았을 것 같고. 오메. 그랬으니까 결혼했겠지. 백멍이 많구만. 막 엄마가 편지 썼겠지 아빠한테. 그래서 결혼했겠지. 그래도 그 뭐지? 그 신사를 지키는 그 사자상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호신이니까 위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백멍이나 황멍이 보면 그런 생각은 없지만 아니야 속을 거야. 엄마 편지에 속을 거야. 엄마는 많이 아프다. 하지만 괜찮다. 오지 말아라. 엄미. 지금 만나러 갈게요. 너무 감동적이야. 좀 그런 부분에서 보는 아동들에게도 약간 효에 대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엄마의 애정? 그렇죠. 뭐 그런 거. 어린 애기를 아기를 보여주는 거 보면서. 은경이 자기 기억이 안 날 때 얼마나 아꼈을까. 백멍이랑 황멍이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형제처럼 보여줘.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애기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생겼을 때 애들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그냥 너무 좀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 같지만 난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 그거 좀 억지건데. 뱃속에 다시 넣어요. 할 수 없잖아. 아니 어린아이가 그 동생을 봤을 때 그 느낌을 살렸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이 USA 우사병이랑 USA 병이랑 하면 화내요. 그래? 스미레랑 우사병이 산타클로스의 대리 업무를 실행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언제 개봉을 했지? 여름 개봉한 거 아니야? 여름 개봉. 좀 계절이 안 맞는데 일본에서는 겨울에 개봉. 항상 12월 달에 개봉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대리 이야기를 하는데 원작에 안 나왔나 봐. 우사병의 생전 모습이 생전 모습이? 나오지. 그 원작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래요? 보여준 것 같은.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아. 그쵸. 그 우사병 부분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충격이었어. 그 지반양의 생전 모습, 로드킬 당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얘가 토끼 우리에서 혼자 사이에서 파들파들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여과 없이 토끼도 아니야. 토끼도 아닌데 그걸 우사병인데. 너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웬 과학자가 얘가 적당하게끔 하고 데려가는데 그게 무슨 난 좀 호러틱하게 느꼈어. 그게 좀 실험체로 가져가는 느낌이었어. 실험체 맞아요. 실험체 맞아? 그래 그래서 맙소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캐릭터도 좀 특이하더라. 나는 그냥 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보다 좀 캐릭터성? 주미래의 캐릭터성이랑 우사병의 캐릭터성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극장판에서는 처음 등장했으니까요. 아무래도 또 주인공보단 아무리 스토리 편의적 캐릭터라고 해도 인지도가 떨어지고. 일본의 지금 분위기를 몰라서인데 일본에서 초등학생 덕후가 많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캐릭터 든 거 아닐까요? 많지 왜냐면 않아서? 민호는 평범한 캐릭터, 이쪽은 덜 평범한 캐릭터가 반에 한 2명 정도 있을 정도도 아닌가? 한두 명 있을 그 정도? 정도면 평범하지 않죠. 아, 근데 그러면 그렇게 평범하네. 막 이렇게 난리법석 치면서 덕질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어필이 될까 조금 생각을 했었어. 네. 보고 나서 한참 보고 동안. 나서. 그러니까 얘 이런 캐릭터를 만든 뭔가 목적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특이하다고 마냥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 뭐 기획이 통과되려면 뭐 이런저런 회의에서 이런 게 교육적입니다 하고 높은 사람들한테 상이죠.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통과를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런 애를 편견 없이 친구로 대해달라? 뭐 그런 근데 의미인가? 그 뭐지? 요괴워치급이면 그 뭐지? 그런 통과 이래도 어느 정도는 두루뭉실에 넘어갈 것 같아. 이미 성공했잖아. 애니메이션 본편은 그치? 성공한 다음에 나온 캐릭터니까 그치? 그럴 수도 있겠다. 우사병 캐릭터도 그 다혈질 캐릭터는 난 취향은 아닌데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그 화나면 변신하는 기믹도.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처음부터 등장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크게 정은 가지 않아. 아무리 정은 안 가? 스토리 편의적 캐릭터라고 해도 기본 주인공이 좀 더 정이 가긴 하죠. 걔는 또 주미래는 에피소드도 아까 말했듯이 좀 제한적일 것 같아. 너무 그런 기계라던가 아니면 전기 쪽이라던가 그런 애들이랑 좀 얽힐 수밖에 없는 애잖아. 성향이.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하니까 민호는 아무래도 학교 말고 다른 데 안 가잖아. 그렇게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성공해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뭐 수학여행이라던가 소풍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걔는 뭐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자애고 조금 애니메이션에 요즘 그런 여성 캐릭터가 늘고 있다는 거는 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런 점에서 되게 높게 평가할 캐릭터고 신선하고 괜찮은 캐릭터 같아. 해서 그런 산타 대리 업무를 수행을 해주고 우사병은 좀 산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그 산타 에피소드는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래? 우사병은 산타 자기한테 선물을 안 줬다고. 선물을 안 줬다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산타 업무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선물 주고 하면서 산타의 진위를 알아. 과학자를 보내 너 실험 대상을 만들었다고 그게 선물이야. 뭐 그래. 너 외롭지 않게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징계 받았대잖아. 이거 징계 받을만 하네. 실험체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점에서 좀 괜찮았다는 에피소드 같아. 어릴 때 산타의 꿈을 좀 지켜주려는 것 같았어. 그 크리스마스 전용으로 이렇게 그러면서도 요괴와 인간의 협업을 다룬 거잖아. 같이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앞에부터 나아가서 인간이 요괴로 변하면서 한 인물이 요괴로서 인간으로서 두 방면을 다 체험을 해봐서 잘 행동을 한 거야. 그쵸? 나름 좋은 결과를 냈던 거고. 그리고 뒤에는 요괴가 인간을 도울 수 있는가? 요괴가 인간을 도울 수 있는가? 그거보다는 감성적인 부분? 근데 그거 뭐지? 염라대왕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인간은 요괴에게 도움이 됐잖아. 그래도 얘는 외로움이 덜 됐으니까.
음. 그리고 어쨌든 주인한테 돌려보냈고 음. 근데 요괴는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됐는데 용서해줬어. 나는 아까 창님 말이나 그 마지막 결말을 생각해 봤을 때 마지막에 염라대왕의 말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아까 창님이 말한 것처럼 요괴랑 인간끼리의 요괴끼리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가 이렇게 간만에 만난 친구를 반가워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감정 교류가 가능한가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하는. 아니 그때도 아니, 그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 어.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요괴 대 인간. 요괴의 감정 교류를 인간과 요괴가 가능한가. 그래서 세 번째는 요괴로서 요괴가 인간을 아낄 수 있는가. 그리고 일단 잘 돌려보내기도 했고 인간 아기를. 그리고 인간과 요괴가 같이 협력을 잘할 수 같이 있는가. 일을 할 때 그 두 번째 파트가 감정적인 교류에 대해서 그래서 달았다면 여기 실용적인 파트. 네 번째에서는 실용적인 정말 실무적인 그래서 둘이 뭔가 협력을 해서 뭔가 일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뤘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 하는데 염라대왕이 여기에서 조금씩 간섭을 하면서 이런 간섭을 한 게 아니고 사실상 그 일들을 줬죠. 첫 번째는 아예 죽여버렸지 그냥 밀어서 그랬는데 도와줬는데 죽였어. 그래서 줬잖아요. 이거 받아. 좀 거기 넣어. 남자 직원이 그 염라 메달을 줬으면 더 감동이었을 텐데. 봉인 버전으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죠. 요괴랑 그쵸? 인간 양측에.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왜 테스트를 했죠? 왜 테스트를 했죠? 왜 테스트를 했죠? 염라계에서는 되게 큰일이 일어나죠. 그 기존의 염라대왕이 없어지고 죽었지. 요괴도 아빠가. 죽나? 요괴도 죽으면 요괴가 되나? 이건 넘어가죠. 요괴 탈퇴 붕괴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요괴 안에 요괴가 있고 요괴가 또 요괴가 되고 요괴가 죽어가지고 새로운 염라대왕이 뽑혔는데 젊어요. 어려요. 그쵸. 그전의 염라대왕은 인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기존의 염라대왕은. 그러니까 전때 대왕은 그쵸. 전 염라대왕은 인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서 자기의 오른팔격인 가신한테 충신한테 인간과 교류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인간은 우리를 이해해줄 수 있는 생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그 충신은 그 유언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염라대왕이 아들이죠. 아들이라고 염라대왕이 되는데 세습이야. 투표 없어. 세습이야. 근데 이 염라대왕은 되게 우호적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요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해.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듣는 것만 아니라 직접 봐서 판단하려고 해요. 되게 행동하는 왕이야. 그쵸. 근데 좀 표본이 적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키죠. 그쵸. 반란을 일으키고 그 젊은 왕을 가둬버리고 그 충직했던 가신 걔가 무슨 요괴였지? 아수라가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아수라가 다른 요괴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 이제부터 인간과 교류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인간은 요괴워치를 착용하고 있어도 요괴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 요괴들도 인간을 못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그 지반양이 되게 섭섭해하지. 약간 섭섭해하나? 약간 섭섭해. 마지막엔 그렇게 섭섭해한 거 치고는 좀 누워서 막 가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래도 인간들과 친하고 싶어하는 요괴들끼리 모여가지고 염라대왕에 따지러 가려고 하죠. 그래서 파티가 부윤양이 그거를 알리러 오지. 그죠. 어떻게 그냥 중요한 과정 없어.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부윤양이 나와. 그런 부분 넘어가라고 부윤양이 직접 말해요. 맞아. 그런 부분 넘어가라고. 왜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부윤양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민호한테 말을 해. 지금 이거 큰일 났다고 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 염라계 명계에서 뭐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하고 뜻 있는 동료들을 모아야 된다. 뜻 있는 동료를 모아야 한다 해서 결성된 파티가 부윤양. 스폰 처음에 반대하죠. 너무 대단한 존재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애들은 아수라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 염라대왕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오늘 왕에게 반역을 할 수 없다고. 오늘 어디 나라가 생각하면 가까운 우리 민족이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모르니까 그러니까 색도 좀 빨간색이야. 애들이 옷이 좀 빨간색이고 이제 파티를 모집해요. 파티를 모집을 하는데 부윤양 그리고 일단 주인공 파티 2명. 주인공 주미래, 윤민호 그냥 페어랑 그 페어. 보통에서 넷이랑 지반양, 집안양, 민호, 위스퍼, 주미래 그리고 우서병, 우윤양, 부윤양 그리고 그 백멍이, 황멍이 그리고 이름이 같나? 박지효계. 그래서 되게 말없이 시크하게 등장하는 박지효계. 박쥐 모양을 한 요괴가 나오는데 걔는 트러박쥐. 아. 트러박쥐라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만드는 요괴야. 히키코모리 만든 요괴인데 윤민호네 벽장에 살아요. 민호는 벽장에 살아? 거기 열면 이렇게 되게 대규모 기업을 하고 있어 그 안에. 히키코모리인데 그래서 걔가 막 리무진도 대주고 그래요. 응. 되게 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파티로 명계에 가요. 염라대왕 성 앞까지 이렇게 리무진으로 바래다 줘. 윤민호네 그 주인공이랑 요괴는 서로 안 보여가지고 파티가 나눠져서 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염라계로 갔는데 염라계가 너무 좋아서 요괴들이 놀아요 거기서. 안 싸우고. 알로하 하면서. 알로하.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럼라 그 시청 이렇게 궁전 애들 잘 달래가지고 막 달래가지고 싫다는 거 억지로 끌고 가.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 궁전으로 가는데 궁전에서 요괴들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뛰어갈까? 그 부하 요괴 2명이지. 걔네도 좀 수호신 요괴인데 약간 악당 느낌 나게 못생기게 그려놨어. 그쵸? 창들고 안 싸우잖아. 그거? 갑자기 트러박쥐가 비행기표를 다 구해줬는데 돈이 많아요 아무튼. 갑자기 자기가 해결했다고 와요. 뒷돈으로 해결을 한 거야. 그래서 부인형이 못 본 걸로 하죠. 못 본 걸로 하죠. 하면서 그런 거를 되게 너무 풍자적이고 좀 빵 터지게 표현을 해. 그래서 되게 어린이 맞네 이런다. 막 둘이 싸울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물론 크게 말하면 대의를 위해서 왔는데. 대의를 위해서 왔는데 더러운 일을 해. 뒷돈 주고. 그래서 들어가지. 뒷돈으로. 뒷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막는 2명이 있지. 충직한 가신에 두 팔. 오른팔에 양팔. 막 혀 길고 막 징그러워요 아무튼. 되게 못생겼어. 그래 막 싸우고 밀리고 막 그 몽둥이도 다시 나오지 않아? 고추장 몽둥이. 고추장 몽둥이 다시 나와. 고추장 근데 몽둥이. 이거는 나중에 아수라랑 싸울 때 나와. 그래? 그러니까 아수라랑 아무튼 그렇게 싸워가지고 아수라랑 만나게 되죠. 아수라랑 만나고 염라대왕과 만나고 싶다고 백몽이가 엄청 따지죠. 근데 백몽이 엄청 따지죠. 싫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자기가 가뒀으니까. 백몽이가 바주카를 쓰나? 바주카를 막 바주카를 거꾸로 쏴. 그리고 인터넷 서프에서 시켰다고. 인터넷에서 시켰다고. 그리고 반대로 쏴서 거꾸로 쏘는데 다 맞고 되게 행운 그래가지고 막 SS니까. 아수라가 막 나중에 막 되게 파워업하고 위스냥과 다시 한번 나오지. 극장판 1판에 나왔던 최종 폼들 다시 나오죠. 그리고 위스냥, 다크냥. 근데 그냥 자력으로 이렇게 파워해. 뒤집어가지고 변신하고. 자력으로 파워하고. 던지니까 합체하고. 그리고 우서병도 변신을 하지. 그게 변신. 극장편 오리지널 폼인가? 그 게임에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에는 나왔고. 네. 극장판 오리진 그 우서병이 화나면은 베이더냥. 그 베이더 모드. 머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가면이 올라가고 연기가 가득 차서 흑화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변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건이 열받는 거야. 그래서 놀려 막. 너 그것밖에 못하냐? 막 그런 식으로 막 놀려. 제가 놀렸어. 제가 놀렸어. 해가지고 공격을 해. 그래서 2단 변신을 해서 좀 분홍색에 난 이거 디자인은 좀 마음에 들었어. 분홍색이 이렇게. 분홍색 베이더냥은 마음에 들었고 그 전 노란색 버전은 좀 노랑파랑 조합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여간 극장판 신규 폼이 또 나와요. 극장판 신규 폼이 나와서 싸우는데 발려. 그리고 중간에 그 누구지? 요괴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주인공들도 싸우죠. 무기부터 설명해주자. 무기? 그냥 주인공들 주미래하고 윤민호도 싸우고 싶어하니까 무기를 달라고 하죠. 그러면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윤양이 무기를 꺼내줘요. 일단에서 할아버지가 썼던 고추장 막대기. 되게 유서 깊은 막대기잖아요. 바로 부셔줘.
되게 1탄에서 되게 큰 활약을 했던 몽둥인데 네. 게다가 할아버지의 그거 할아버지가 기억이 남아있는 몽둥인데 바로 부서지고 바로 박살나고 주미래한테는 백몽이가 대포를 꺼내주는데 엄청 활약해. 맞아. 너무 비교되는 장면이야. 뻥뻥. 잘 쏴. 언니가 시켜줬슈. 백몽이 너무 귀여워. 백몽이 장난감 하나 살까? 백몽이 되게 귀엽게 나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떡발리죠. 그 합체까지 해요. 처음엔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으니까 아닌가? 밀어붙이 계속 3단 변신까지 해요. 아무튼 아수라가. 변신 해가지고 못 이겨. 근데 그 염라대왕을 소환하는데 염라대왕이 에피소드 1에서 그 메달 마지막 줬던 부분에 그 다시 살아난 민호에게 메달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왕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고 쇠사슬로 이렇게 착착. 쇠사슬로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주민회는 어떻게 받지? 그러니까 산타 에피소드가 맞나? 주미래는 안 받아요. 주민회 안 받아? 그러니까 그 메달을 봉인된 메달을 민호가 나와라 내 친구 염라대왕 딱 이렇게 넣으니까 에러 하면서 두 개로 갈라져. 아 맞아. 주웠구나. 그래서 어디서 한 거야? 이건 두 명이서 소환하죠. 아무래도 설정상 최강의 역이라는 설정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연령 제한을 없앤 것 같아. 내가 그때 나오면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 두 명이 있어야 된다. 봉인된 메달을 넣고 그 메달이 두 개의 메달로 분리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맞을 극장판 나오면서 보러 온 애기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주는 거지. 그래서 시계를 하나 더 사야 돼. 애기 거 말고 자기 것도 사야 돼. 애기가 놀아달라고 염라대왕 소환해야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메달을 2개 사서 메달을 끼우니까 그 염라 메달을 이거 분위기상 2개를 동시에 해야 할 것 같아 하고 넘어가 그냥. 이거 왜 쪼개졌지 하고 당황하지도 않고. 그래서 염라대왕 나오죠. 시계 빨간색으로 변하고. 염라대왕은 최강자인 것처럼 아수라를 되게 간단하게 제압해요. 좀 허무할 정도로. 되게 완전 너무 무적이야. 왕이야 진짜 왕. 근데 벌써 어떻게 가뒀어 근데? 이렇게 최강 가둔 그냥 연기했다고 하잖아. 자기가 연기한 건 더 힘들었다고. 연기한 척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그동안 자기가 인간 세계를 직접 살펴봤다고 니네 말이 맞는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슬슬 좀 마무리 볼까요? 요기워치하면 아무래도 등장 인물보다는 요괴가 중요하죠. 그쵸. 걔는 떠오리야. 등장인물 떠오리야. 그쵸. 등장 요괴라고 해야죠. 주인공 빼고. 등장 요괴. 그럼 요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각자 좋아하는 요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은 휴대폰 배경으로까지 해놓고 아닌가? 휴대폰 하나 아니야? 맞아요. 휴대폰도야? 휴대폰도. 일단 손님부터. 나부터? 너무 이야기 길어질 것 같아? 아니 많이 길어지지 않지만. 저는 이제까지 계속 하면서 표현했듯이 저는 백몽이. 백몽이가 저도 1순위. 백몽이가 1순위. 1순위고 그리고 나는 위스퍼 좀 좋아. 위스퍼. 캐릭터성으로. 그 외관으로 말고 캐릭터성으로 위스퍼가 좋아. 그 무시당하는 캐릭터를 제가 좀 좋아해요.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좀 외톨이 캐릭터 무시받는 캐릭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위스퍼가 그 포지션이라서 캐릭터성으로 좋아. 백멍이는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애가 행동이 너무 순진무구하고 때묻자고 생긴 게 쎄해. 그래서 무서워요. 막 게임에서도 무슨 폐공장 그런 데 들고 가는데 다른 애들 막 되게 용감하게 들어가는데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하면서 막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 그리고 할 땐 하잖아. 할 땐 하는데 동생을 위해서만 하는 것 같아. 막 되게 큰 결단은 안 하고 작은 결단은 많이 해. 작은데 그 보통 사람이 하기는 약간 힘든 결단? 그런 결단 많이 해서 백멍이도 되게 좋아하고 나머지는 인간이네. 하나 더 좋은 건 주미래 좋아해가지고 캐릭터성으로. 그래서 저는 그 두 요괴가 좋아요. 위스퍼는 좀 놀림당하는 기믹? 그 에피소드 전체에서 그런 타입의 캐릭터가 너무 좋아. 너무 애정이 가. 그리고 백멍이는 그냥 숨만 쉬어도 사랑스러워. 백멍이는 처음에 약간 호감을 가진 게 그 전화 에피소드랑 그 황멍이의 사랑 에피소드. 그때 그 전화 에피소드도 동생 너무 유해줘 걔는. 전화 에피소드 인터넷에 되게 많을 건데 사투리 쓰는 사람들 공감해가지고 맞아.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 이렇게 막 둘이 자연스럽게 사투리하다가 막 형님 도시는 무섭구먼요 하면서 막
아 내가 잘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동생을 이끌고 갔는데 동생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았는데 나야 지금 어디야? 어디에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백몽이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서울은 무섭구만. 귀여워요. 좋아하는 역에 누구죠? 너무 이렇게- 뻔한 걸 물어보는데. 이거 너무 연기 톤일 것 같다. 너무 그쵸? 뻔한 걸 물어봐. 아 저는 부윤양을 되게 좋아하죠. 온리원 저스트원? 저스트원 아니에요. 백무장 온리원 백멍이. 백멍이? 그쵸. 백멍이는 둘 다 좋아하네. 너무 귀여워서 아니 좋아할 수밖에 근데 없는 캐릭터. 굳이 넘버원을 치면 부윤양. 부르냐? 극장판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리고 너무 듬직한 음. 친구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덕질 같이 해주는 친구잖아. 덕질을 같이 해준다는. 히어로 이렇게 그러네 생각하니까. 용사. 그런 거 은근히 뒤에서 지지해주고 티는 안 내지만. 같이 이렇게 지가 더 좋아해. 이거 옷까지 사실은 그렇게 차려입잖아. 속마음은. 속마음은 지가 더 좋아해. 그리고 좀 하나씩 엇나간 부분도 좋고 특히 그 나사 빠지는 극장판 부분. 2탄에서 마지막에 다 사건이 다 해결돼가지고 염라대왕이 그 요괴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줘요 놀라고. 기억나요? 이제 놀다 가라고. 놀다 가라. 그래서 애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현세에 안 가려고 해요 애들이. 맞아. 지금 인간들이랑 같이 현세에서 살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염라대왕이 되게 잘해주니까 여기서 계속 놀 거라고 현세 이제. 이제 돌아가자 하는데 됐어. 그래가지고 구윤양이 그만하죠. 너희들이 이해해주길 바라고. 너희들이 걔들 그 부윤양조차 위기를 알리러 왔는데 위기를 알렸는데 지금 너무 좋으니까 너희들이 이해해주길 바라고. 또 쿨하게 돌아서지. 메달로 부르면 된다고. 너무 잔인해 애들도. 애들 생각이야 그냥. 메달로 부르면 돼. 우리한테 이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준비를 와 그래 하면서 돌아가고. 너무 그런 사상이죠. 부윤양 디자인도 전 괜찮아. 파란색 좋아해서. 그리고 근데, 보면 아까 말했지만 좀 집안양 확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루비냥, 뭐 무사냥. 맞아. 막 그 보석양들이 그쵸. 있고. 근데 그 변신하는 에피소드 중에 변신하는 건 배드냥뿐인가? 감기 걸리면 배드냥, 드라큘라냥, 이렇게 가시냥, 가시냥. 드라큘라냥 막 이런 것들 있는데. 별개의 존재지. 그렇죠. 부윤양은. 원래 부윤양은 집안양 별개의 파생형들은 귀한 쪽이 나가져 있고 뭔가 또 파여져 집안양이랑 있고 관련이 있거나 집안양이 변신한 거야. 그 꼬리가 이렇게 긴데 꼬리도 뭉툭하네 눈도 부윤양은. 뭉퉁하죠. 그거 좋더라. 프라모델 만들 때 그게 좋았어. 귀도 이렇게 안 파져 있고. 그러면 그냥 집안양 그 양 바리에이션 시리즈 중에서는 부윤양이랑 프라모델 안 나온 그 요다 패러디한 그 일형 캐릭터 같은데. 걔뿐인가? 걔네 그쵸. 둘뿐인가? 걔는 걔네 좀 둘만 좀 집안양이랑 관련이 없지. 아니 걔도 집안양이랑 관련있어. 걔도 귀 한쪽 파져 있고 꼬리 길어. 그 요다 닮은애? 어. 그 스토리상으로. 그 스토리상으로 관련 없지. 혈연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잖아. 집안양이랑. 뭐 일 수도 있나? 일 수도 있겠지.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겠다. 안 나올 귀 파져 수도 있고. 있으니까. 프라모델 부윤양은 또 취급도 좋죠. 프라모델도 되게 나오고. 많아. 그리고 메달도 파생용도 다 나오고. DVD 특전이고. 다크냥도 그냥 단순 변신형인 줄 알았는데 설정이 또 따로 있어. 설정도 너무 웃겨. 배트맨 보고 너무 감동 먹어서. 감동 먹어서. 지금 부윤양 이거 망토 메고 있는 것도 그 용사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거는 그렇게 한 건데. 가면라이더 패러디라고 들었는데. 벨트가 벨트까지 차고 있고. 이거 망토가 아니라 머플러인가 그럼? 머플러겠지? 망토 겸 망토 머플러. 같은데 머플러. 그래 되게 패러디네. 패러디 이야기 나오니까 패러디가 끝도 없이 나오네. 존재 자체가 패러디였구나 부윤양은. 디자인도 귀엽고 좋아요. 게다가 양처리들도 되게 귀엽죠. 배트맨 보면서 배트맨 보고 감동 먹어서 다크냥 됐다고 하는데 이거 패러디로 치면 파워 다운 아닌가? 지금 배트맨 전투력을 근데 나는 그 변신 과정도 좀 좋은 게 부윤양을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 변신 과정이 너무 좋은 게 우리의 모습 같아. 너무 덕질러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 그런 거나 그 과정이 어릴 때 이렇게 조금 그 뭐지? 국내 히어로 일본인 입장에서 국내 히어로물에서 해외 히어로물을 보게 된 거잖아. 뭐야 그거? 막 어릴 때 TV에서 보던 애들이
보드를 넘어서 이제 이번에 좀 중이병 걸린 거야? 시리어스한 애를 이렇게 보게 된 거지. 지금 중이병 걸린 거야? 나중에는 어벤져스 소환하겠지. 분양 벤져스 하면서 막. 나중에 가봐야.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아. 나는 부윤양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점에서 캐릭터에 약간 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극장판에는 주역이죠, 부진양. 주인공인 에피소드가 있고. 극장판 전용 캐릭터기도 하고. 너무 부윤양 백몽이만 좋아한다. 나 지금 좋아하는 캐릭터 위스퍼 뽑아. 위스퍼 이야기 안 해주는 거야? 위스퍼? 그럼 나 지금 캐릭터 하나 더 뽑으면 되는 거지. 굳이 위스퍼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위스퍼 있었으면 하나겠다. 근데 원래 이렇게 취급을 해줘야 위스퍼 취급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를 해줘야 걔 막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좋아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내내 무시하고 도감 취급받는데 그 도감 설명도 의심을 받고. 그래서 그냥 꼭 그렇게 요괴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생활에서도 모든 행동에 대해 위스퍼가 이거 하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 다 의심을 해. 맞아. 그거 맞아? 정말이야? 그러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 이유, 되게 이렇게 요괴 이야기 하면 너무 끝이 없을 것 같아. 거대한 반에서 거대한 그 학교에 거대한 반 있잖아요, 반. 그냥 1반, 2반, 3반 하는데 거대한 반에서 특색 있는 친구들이랑 노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이런 특징을 하니까 이런 애 별명으로 부르면서 요괴 이름이 아니라 맞아 그 요괴가 씌인 거를 그쵸. 빗대어서 이렇게 네, 별명처럼 그쵸. 거대한 반에서 이렇게 괜찮다. 괜찮네. 그런 영상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네. 너무 솔직히 좀 어른 감성으로 기대해서 보면 안 되고요. 어린이 만났지만 어른이 봐도 생각할 만한 요소가 있는 만나라고 생각해요. 좀 더 다듬어져 있는. 창님은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권유하고 보라고 이렇게 추천해도 괜찮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야? 1탄은 정말 괜찮아요. 극장판 1탄. 극장판 1탄은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만 어느 정도 좋아하시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아무래도 좀 그래요. 어린이 감성이 좀 더 커요. 아무래도. TV 애니메이션 좀 그쵸. 그래서 약간 좀 망설여진다. 그쵸. 그런 점에서 추천하기가 좀 그런 거야? 저는 되게 망설여지는데 저는 이거를 세 가지 방면으로 즐기고 있어요. 일단 모바일 게임인 뿌니뿌니 뿌니뿌니 이야기는 일단 오늘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뿌니뿌니는 너무 이게 관련이 없어요. 4개구나 그러면. 알았어요. 하세요. 뿌니뿌니랑 TCG는 일단 오늘은 이야기 안 할 거고요. 이게 얘네들은 너무 이 애니메이션이랑 오늘 이야기한 애니메이션이랑은 너무 동떨어진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DS로 나온 요괴워치 게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1탄만 정발이 되었는데 한국어 정발이니까 어린애들이나 좀 성인이 되신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 게임은 비추천을 하는 이유가 애니메이션의 마이너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도 말을 했는데 그 게임이니까 퀘스트를 주는 게 TV 애니메이션이나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퀘스트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게임이 먼저 나왔잖아. 그래서 게임을 먼저 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든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게임을 하든 이 게임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할 것 같아. 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면은 게임을 하던 도중에 보면은 게임을 안 할 것 같아. 스토리가 너무 비슷해서. 스토리가 너무 비슷한 것도 있고 루즈해. 루즈하고 이입이 조금 힘들어. 퀘스트라서. 애니메이션보다 이입이 너무 힘들어. 너가 성인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잖아. 걸어가는 게 너무 길어. 걷는 게 너무 길고 근데 애니메이션은 10분이면 한 에피소드란 말이야. 10분 동안 퀘스트 하나를 되게 코믹스럽고 쉴 틈 없이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10분 동안 딱 집중해서 그 요기에 집중할 수 있어. 근데 퀘스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퀘스트를 줘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동시에 이렇게 재생시키는 거야. 에피소드를 동시에 재생시키고 이거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에 집중을 한다던가 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집중이 안 돼.
그 캐릭터 이동이 좀 느려요. 음. 자전거를 주기도 하는데 캐릭터 이동이 느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맵이 너무 넓어. 그리고 요괴를 조우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요괴를 가져와라, 요괴를 발견해 달라 이런 퀘스트를 주는데 일본식 게임에서 나오는 인카운트 방식이 아니에요. 직접 발견해야 돼. 어떤 포인트에 가서 탐색 과정을 거쳐서 요괴를 이렇게 터치펜으로 움직여서 요괴를 발견하고 그 요괴랑 또 따로 배틀을 해야 돼. 그 과정들이 너무 피곤해. 너 너무 어른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이거는 내가 다른 게임 이야기에서 들었는데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를 할 수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 머리가 자라서 이런 건 귀찮고 이런 건 편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체험한 입장에서는 너무 귀찮은 과정들이 많아. 머리 커진 사람들이 하기에 좀 안 좋은 게임이야. 근데 애들한테 한국어를 이제 좀 막 잘할 수 있는 어린애에게는 쥐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안 본 상태에서. 혹시 애들은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기억 잘 안 하지.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그렇게 기억을 잘 안 하니까 게임은 집중해서 할 것 같아. 그 게임은 그렇다고 하고. 애니메이션은 추천. 극장판은 애니메이션을 본 다음에 추천. 그러니까 극장판 단독으로 보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극장판 저는 괜찮다고 봐요. 1탄을? 왜냐면 지금 요괴워치 인지도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은 잡혔다고 봐요. 요괴워치가 어떤 애니메이션이다. 그렇게 1탄에서 설명해주는 과정 좋다고 하긴 했지만 그거는 정말 요괴워치를 안 볼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이걸 극장판으로 끝낼 사람들의 입장. 그쵸. 근데 극장판으로만 끝내도 괜찮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1탄은. 아니 나는 그 본편이 너무 재밌어서. 본편이 좋아서. 본편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들이 너무 좋아서.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아까 되게 길게 설명하면서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본편 애니메이션을 추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 보면은 본편 애니메이션은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린애들에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이 20대 이후나 아니면은 고등학생 좀 넘어서 중고등학생 넘어서 좀 그 애니메이션이 타겟팅으로 했던 전체 연령과 타겟팅으로 했던 그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머리가 더 자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그 닌텐도 게임들을 재미없어 할 만한 사람들 특히 중고등학생보다는 20대 중반이나 아니면 20대 그냥 이후. 왜냐면은 추억이 되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고 나도 어릴 때 저랬어 하고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도 너무 많고 어른의 시선으로 봐야 더 웃긴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백몽이가 너무 귀여워. 근데 좀 느낌이 이제까지 이런 만화에 좀 비꼬는 듯한 느낌의 에피소드들이 좀 많아요. 같은 레퍼토리인데 이번에 클리셰를 좀 비트는.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 재밌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시리어스물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비추예요. 그건 맞아요. 시리어스물을 막 스토리나 설정이나 그런 거 세부한 거 신경 쓰고 그런 거 막 야리코미 같은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추천이고요. 정말 좀 일상이 지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 잠깐 날 때 한 10분짜리 애니메이션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앞에 중간에 끊어서 봐도 되잖아. 그쵸? 한 에피소드만 보고 그거 보면 더 보고 싶어지긴 하는데 한 에피소드만 보고 끝내고 싶다. 아니 좀 너무 요즘 지쳐가지고 뭐 덕질할 기운도 안 나고 힘들고 지치고 그냥 가벼운 거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천해요. 굉장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름대로. 진짜 이거 진짜 시작하기가 힘든 애니메이션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20대 이상한테는. 좀 어린애 거라는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소소하게 상품을 모으기가 좋아요. 한국에서. 근데 나는 여기에서 잠깐만 상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되게 이게 구성이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상품 구성이 좋다고 한 게 U타입이 따로 있고 U타입이 끼울 수 있는 스킨을 또 따로 팔고요. 시계줄 버전이 따로 있고 주미래 버전이 따로 있고 해서 바리에이션이 되게 많은데 일단 본체는 하나야. 그쵸? 본체가 하나고 스킨이야. 그게 뭔가 두 종류로 팔 수도 있고 이거 하나로만 팔 수도 있고 되게 상품을 괜찮게 내놓은 것 같아. 어찌 보면 사주는 부모님의 선택이지.
사실은 일단 매달 모아야 되는 것 자체가 등골 브레이커니까 뭐. 맞아, 부스터잖아. 뽑기야. 매달은 또 뽑기고 해가지고 그 사전도 따로 팔잖아요. 매달 그쵸, 사전. 수집한 뭐 특히 사전 매달을 처음에 뽑을 수 1탄 나왔을 때 음. 못 구해서 안 날랐었죠 사람들. 사전은 난 좀 기억해. 그래서 상품이 굿즈가 좀 괜찮아요. 좀 그렇죠. 한정 애초에 메달 뽑기 처음부터 메달 굿즈도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니까 그렇게. 한정 메달 뽑기 메달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으면 사볼만 해. 나는 또 그런 소리 나는 장난감 좋아해서 좀 많이 고민했지. 되게 옆에서 근데 지켜보면 되게 그 시계 즐거워하더라고. 너무 크더라고 이렇게 차면. 시계도 버전이 이번이 세 번째 버전이죠. 좀 시행착오를 거친 것 같아. 첫 메달은 그런 업데이트 기능이 없는 바닐라야. 바닐라. 바닐라 버전. 두 번째가 뭐였더라? 두 번째가 파란색. 제로식. 그 할아버지. 극장판 1탄에 나왔던 제로식. 할아버지가 끼던 거랑 비슷한 색깔의. 그다음에 색깔? 이번엔 마지막이 유타이. 마지막에 유타입에서 거의 완성을 본 거야. 상품이 되게 이렇게 세 번째 세대인 상품 세대로만 따지면 세 번째 세대의 상품인 만큼 난 요게워치 유타입이라는 제품을 되게 높게 평가해. 프라모델이 있는데 프라모델이 부품수가 되게 적고요. 맞아. 애니메이션 보면서 조립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근데 제가 조립에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조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3-40분 걸리신대요. 두 개 정도 만드는. 익숙하지 않은데도 되게 쉽게 조립해요. 근데 좀 스티커가 같아. 몽몽이 같아. 몽몽이 같아. 이건 띠링띠링으로 그 스티커는 좀 불편할 게 많아요. 고양이 시리즈들은 스티커가 되게 많이 불편하고요. 그 손발 스티커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뭐 멍멍이 종류들은 곡선에 붙이는 스티커가 적어서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데 가방 스티커가 너무 짜증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상품적으로나 아까 시계도 많이 추천드렸죠. 보고 나면은 시계 조금 가지고 싶어져. 특히 극장판을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걸 늦게 알려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 게 적어도 2탄만이라도 여러분들은 극장에서 나오면서 염라대왕 메달을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1탄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거 염라대왕 메달 염라대왕 시계 사면은 거기에 또 들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로 사는 건 좀 반칙 같아. 근데 본편으로 시작 안 해도 굳이 극장판 1탄으로 시작해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 그 정도 인지도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인지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이 너무 달라. 성향이랑 내가 추천해준 성향이랑 너무 달라. 달라? 이건 그 극장판 1탄은 시간을 좀 들여서 봐야 돼. 시간을 좀 들여서 봐야 하고 교훈적이야. 내숭을 떨고 있어. 내숭이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닌가? 몽둥이로 때리니까. 용암에 막 빠뜨리고 주연 캐릭터를 막. 너무 잔인해. 근데 좀 추천하는 계층이 좀 달라요. 애니메이션이 그거는 요게워치를 재밌게 보고 내가 가끔 가다 시간이 좀 크게 났어. 언제 한번 시간이 크게 났고 요게워치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그때 극장판을 보세요. 그러면은 특히 나는 DVD 극장에서 이제 못 보시니까 그쵸. DVD를 꼭 사세요. 왜냐면은 DVD 안에 부윤양 메달이 있어. 그리고 부윤양 메달 없으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그걸 다 본 사람이라면 내가 왜 부윤양 메달이 없지 하고 너무 피눈물이 나와. 적어도 프라모델이라도 사야 돼 부윤양은. 그게 부윤양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하여간 그게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 극장판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 동의를 하긴 하는데 그건 시간을 좀 들여야 돼. 그 1시간 좀 넘는 시간을 들여야 해서. 극장판을 보려면 그 정도 시간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내가 아까 추천한 거는 되게 일상에 덕질하는데 좀 피곤해지고 그냥 가끔 가다가 영화 한 편 편씩 보고 싶은 본다는 사람. 느낌으로. 그럼 영화를 보겠지. 근데 그 요기워치 본편을 보고 좀 시간을 짬 내서 보다가 좀 재밌으면은 하긴 배로 즐기려면 그래야겠지만.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상품 제품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되게 추천을 해요. 특히 좀 1코하기 괜찮아요. 1코하기 안 괜찮아. 아니야. 20대 이상 요게워치 혼자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 아니야. 난 좀 귀여운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추천은 굉장히 하고요. 근데 굳이 시간 안 나도 TBS 시리즈 솔직히 챙겨보는 거 힘들잖아요.
극장판 1탄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해요. 시간 맞춰서 음, 음. 시간 맞춰서 보긴 너무 힘들지. 아니 1시간 정도야 시간 나지. DVD를 사세요. 음, 음. DVD 플레이어를 사세요. 그렇게 이래가지고 뭐에다 돈 쓸래? 덕질해 덕질. 자, 벌어서 다 덕질에 써야 돼. 스스로 마무리 인사할까요? 요기요치식으로 인사하고 싶다. 요기요치 식으로 인사 어떻게 해요? 요기요치 뿌니뿌니요. 아, 그 뿐이뿐이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극장에서 만나요. 극장에서 요기요치 3탄 개봉할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아, 올해 개봉해. 올해? 올해 11월 17일에 일본에서 개봉하고요. 아마 한국에서는 내년 여름에 개봉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1화 제목도 그렇고 어. 1화 제목도 그렇고 우리 버스에서 뒷자리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던 덕후들 좀 그런 컨셉이니까 정말 극장에서 스쳐가는 듯이 보자는 의미로 아까 하려던 극장에서 보자 그런 말 괜찮을 것 같아. 다음엔 극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걸 꼭 해야 돼.